이게 세계들이라 그래서 개인 의견 말씀드리면 과거 민중당이나 민중애당 진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겨레 민주당 이런 이유가 왜 시작됐을까? 그거는 상층만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정당이죠. 진보당은 민주정당은 민주를 좀 대연대의 기초에서 건설되기 분명하지만 그리고 또 현장 당원들을 제거 가입시키고 대중조직의 근거한 정당이 분명히 했지만 과연 선행한 진보정당과 크게 달랐는가 본질적으로 당 조직이 얼비설비하게 되었지만 과연 그 당 조직은 피줄이 도는 조직 어떤 개선이었는가 아니면 가상의 선이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혹평하면 이제 가상의 선이었다 이거 너무 혹평이고요. 실선이 되지 못하고는 점선 정도 아니었는가. 즉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노동자 당원 또는 노동자 당원 아니라 하더라도 당원이 주인으로 쓰지 못하는 자기 의사라든가 당의 반응에 또는 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은 당에 나오는 문서들을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안 됐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간부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향과,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민주노총 입장에 그러면 현장에서 당활동과 노동운동, 그것이 임금협상이라든가 노동조합 일상활동과 당활동, 즉 정치활동을 결합할 만한 그런 일꾼의 부재. 그러니까 현장 예능에 보면 설명을 합니까? 술 먹고 뭐 하다 가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 현장에서 이 당활동, 정치활동을 어떻게 일상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주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간부가 부재했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이런 지금 진보당을 강화하든 새로운 당을 만들든 아니면 다 새로 모아서 뭘 하든 과연 과거에 가졌던 그런 한계는 지금 극복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회의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단계를 봐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힘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할 때 당 조직을 건설하자 당을 만들자 통합을 시켜내자 이것도 좀 비과학적인 거란 말이죠. 단계로는 현실에서 맞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자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해서 민주노총에서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현장에서 실제로 노동운동 나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야, 넌 이제 현장 나가고 당운동해. 나는 노동운동 할게. 노동운동과 당운동을 별개로 보는 경향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귀찮은 사람 당으로 내보내버리잖아요. 아유, 저 잘 나갔다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노동자 정치 세력과 정치활동, 당활동 다 같은 말인데 그리고 이것과 노동운동, 노동 현장활동 이것을 별개로 보면서 노동운동 내 당운동이 자기의 활동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객체화되는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이런 걸 가져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앞으로 어떤 여기 아까 대안과 정말로 어떤 방향으로 가든 하지 말아서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든 진보당은 어떻게 해서 해보든 아니면 있는 거 다 쓸어모아서 어떻게 해보든 어느 길로 가든 그 전제 조건 노동운동과 정치활동, 당활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간부와 컨텐츠를 가지는 것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힘을 실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제 이 구체적 당조직이나 뭐 외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다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호차 문제는 있지만 시간적 선호차가 아니다. 즉 강도적인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의 관점문이 뭐 세부상에 들어가면 뭐 약간 차이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정치세력화에 대한 근본적 이해, 당 활동을 바라보는 데서의 착오, 이것이 당이 그냥 형해화되는 노동자와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치밀하게 그 말 그대로 계급정당이든 대중정당이든 그게 대한 필요성은 뭐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뭐 절대적으로 지금의 현 시기에 그런 것들이 제가 뭐 아주 선진 노동자 측에 의식화되고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런 스스럼 없이 가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당이었고 또 크게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느 특정 선거 시기만 되면 항상
선전전전 하러 항상 동원이 돼 왔었고 그 당시에 또 되게 즐거워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하는 그런 실천 과정에서 또 약간의 자긍심도 느껴왔었고 그런 과정들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뭐 그 전에 2000년 이전은 뭐 빼고라도 2000년 이후 창당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대단히 이제 보수정치의 어떤 수구 보수정치 위기고 국회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처럼 여전히 그때 당시도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냉소가 있었다는 걸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제 기억으로 민주노동당이 그 당시 총선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가 한 명만 의석이 국회의원만 배출해서 국회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이 실제로는 한 10배로 튀겨져서 실제로 그런 성과를 냈었고 국회에 입성하는 그 10명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단히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원의 입장이고 민주노총의 조합원의 또 간부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보는 시각도 대단한 기대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당시 성과가 뭐 지표로도 그때는 나타나있지만 한 17% 정도의 대중적 당의 어떤 지지, 대중적 지지가 확보됐었고 그 정도의 지지였다면 지금 정도가 변하지 않는 그 정도 지지율이라면 아마 진보운동이 대단한 지금 현재의 어떤 위치를 확보에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참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 이런 자리가 또다시 열리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분단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런 이데올로기가 난무하고 하는 뭐 종북이니 뭐 빨갱이니 뭐 하는 새누리당이 빨간색 입고 나오는 선거 때 박근혜가 4.1 총선에 빨간색 입고 나오는 그걸 보면서도 역시 적들은 이 보수와 수구들은 역시 카멜레온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빨간색 입었다면 또다시 빨갱이의 그 색깔로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즉각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우리가 또 다른 그런 것들을 또 좀 느끼게 됐던 그런 4.1 총선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총선 그때 당시 2005년 총선의 그 성과를 가지고 참 말 그대로 잘 했으면 참 첫술에 베푸는 건 없겠지만 그때 참 내부적 정치와 조직 내 민주주의 당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어떻게 더 대중성이 확보되는 그런 정책들 준비된 정책들 그런 실천 투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노정했으면 참 지금같이는 안 됐을 텐데 그 이후부터 먹을 게 많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망과 중심에 어떤 당이 운영이 되고 또 잘 몰랐던 정말 일반 대중들은 또 당원이면서도 정말 순수하게 다중들은 조직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조직 원리가 돌아가는 걸 잘 몰랐어요. 저도 현장단이 있으면서 상층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나중에 뭐 언론이나 뭐 어떤 활동가를 통해서 이 얘기나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 거 보면 얘네들 저끼리 싸우고 이게 뭘 위해 싸우는 건지 제대로 이렇게 회자되지도 않고 대중들한테 정확히 전달되지도 않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끊임없는 파행 속에 부역함 속에 대중들과의 어떤 괴리는 커지고 결국은 2008년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그때 연맹위원장 자격으로 중앙위원 해보자 생각 원래 오래 하다 보니까 돈도 없어가지고 밀리 당비를 5,000원짜리 당원이었는데 당비를 집사람 얘기해가지고 20만 원 얼마를 내고 그 현장에서 바로 내고 참여를 했는데 그게 분당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정보력이 없었어요. 분당되는 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화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정도로 이게 되게 사람이 뭐랍니까 이 중앙단위에서 되게 이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전혀 소식이든 무슨 정보든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결정 과정과 토론 과정에서 그때 당시 심상정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튀어나갈 때 그 장면을 또 보고 그게 있는 많은 성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울고 끌어안고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이 그림이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때 너무나 많은 절망을 했었고 또 많은 동지들이 퇴장을 하면서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온 거죠. 아까 어떤 동지도 얘기했지만 국참당과의 어떤 문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자유주의 세력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그 많은 특히 중집 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노총 내부의 의사 구조에서 또 밀어붙이는 왜곡된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왔던 이제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필연적으로 이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아마 분명히 서로 너무 맞지 않는 이런 이해관계에 의한 이런 제대로 된 강령도 없고 대단히 부실한 이런 통합 과정에 과연 얼마나 대중들의 어떤 그 신뢰를 받을 것이며 이게 발전적으로 진보정당으로 커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많은 의구심이 있었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버리고 그게 지금의 어떤 사태로 뭐 민주노총 내부의 어떤 위기까지 연동해서 이게 오는 것을 보면서 참 요즘에 소위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멘붕이란 말 저는 별로 쓰고 싶지 않는데 정말 그런 말이 실감이 가잖아요. 공황 상태. 그래서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어제 민주노총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새로이 그런 희망을 또 발견하고 또 기대를 안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하여튼 뭐 뒤풀이 때도 많은 동지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노동 중심성이 뭐라는 것은 저도 규정짓지 못할 겁니다. 저도 뭐 여전히 가야 될 방향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토론의 과정에서 저는 모아나가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지금 현존하고 있는 민주노총 운동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이제는 그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새정치특위를 통해서 많은 제세력들을 모으고 선배님들도 모시고 정말 지난한 그동안의 과정도 토론하고 민주노총 운동의 방향과 전망과 또 진보운동에 가야 될 방향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도 그 길에 함께하고 이 자리도 그런 첫 출발이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처음 건설할 때 96년도, 97년도 노개투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투쟁은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법으로 다 정하는데 우리의 투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이제 기득권 세력들의 기존 정치 세력들의 합의로 이제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직접 정치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민주노동당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대중적으로 합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노동당 하면은 다 빨갱이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민주노동당, 노동 중심의 민주노동당을 건설하고 대중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되어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활동에 대해서는 성과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을 활동하면서 어쨌든 민주노동당이 제기했던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그 대선 후보들까지도 복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점에 있어서 성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미국 그 간호사 노조하고 교류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점을 부러워하냐면 거기는 양당 제도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런 이제 진보적인 의제나 이런 부분들을 의제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자들의 요구와 진보적인 의제들을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의제화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가능성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일정 정도 성과적인 부분들을 인정하고 갈 부분들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속에서 그러면 그동안의 진보정당 지금 이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동안 과정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얘기가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평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저희가 좀 먼저 평가를 해야 돼, 우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관련해서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중적인 진보정당 활동을 하는데 대중적 진보정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시킬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 대중들이 요번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정말 이 상식적인 조직이냐 이런 거하고 좀 일치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명확하게 우리가 이후로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든지 간에 정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기본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로 어떤 뭐 진보정당을 많이 얘기는 하지만 저 우선적으로 그런 준비부터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와 민중들의 이런 요구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민주노동당 활동했고 우리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지만 선언적으로는 많이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의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렇게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좀 고민과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만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고 투쟁하고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를 정말 대중적으로 이 사회적 의제화를 만드는 이런 좀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장은 많이 하지만 이제는 의제를 하나 내도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지만 저게 정말 저렇게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야 신뢰를 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해가지고 결국은 당의 모든 걸 맡겨놔가지고 당의 여러 가지 어떤 산중 중심의 어떤 비파적 갈등에 이런 거에 이제 조합원들이 다 동원 대상이 되고 이런 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걸 이제 대표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뭐 몸 대주고 돈 대줬다. 몸 대주고 돈 대주고 나쁜 건 아니죠. 뭐 잘 되면 서로가 위인이 해가지고 몸 대주고 돈 대줘가지고 뭐 우리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도 많이 내고 좋은 어제가 우리가 실현되면은 그것이 서로가 도움이 돼서 정말 힘있게 과거 2000년대 초는 뭐 아무도 당선이 안 돼도 그 진보정당에 대한 그 지지와 이 돈도 되고 이래도 그 자체가 이제 사실 기뻤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돈 대주고 돈 대주고 뭐 땀 맞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이 과정들이 굉장히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게 된 그런 거에 문제점을 다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왜 종로역 만들 때 저도 이쪽에 이렇게 상립 피부가 우리 여기 한국분들과 같이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얘기는 있었죠. 한별중앙조직 건설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건설이 기여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격이었는데 이제 그동안은 그 실력이 안 돼가지고 사실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뭐 제가 병원 노조에 있을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예전에 신한국당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하여튼 미국이나 일본식처럼 우리 하여튼 이런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물적 토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그때 민주노총하고 고리가 이제 노동 담당 최고위원을 이쪽에서 보내는 거 하나 하고 보내는 것도 아니죠. 겸임하는 거지, 정치위원장이. 그 다음에 노동위원장을 상근으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에서 제가 추천이 돼가지고 갔는데 사실 이제 민주노총 실력이 딱 거기 하니까 우리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참 뼈저리게 많이 느낀 건 뭐냐면은 인적 토대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민주노총이 실제로 인적 토대를 구축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서. 왜냐하면 자기 노조를 유지하는 거에도 극급할 정도로 활동가들의 층이 약한데, 실제로 거기는 겸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직업적 정치인이 중앙당만 합법적으로 100명을 둘 수가 있고, 미국으로, 자원봉사가 아니고, 지역, 전국 광역시도당도 100명을 둘 수가 있고, 지역위원회, 그 당시는 약간의 편법이지만 사무국장을 다 상근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200개가 넘는 지역위원회까지 하면은 무려 500명도 이렇게 넘는 그 정도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직업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얼마나 과연 우리가 한번 담당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이런 걸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방향도 옳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좀 물적 토대에 대한 준비가 너무 취약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역량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만들려고 하면 좀 늦던지 아니면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좀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좀 그 인적 공급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사실 우리 운동을 봐도 주로 90년대 이후에 이제 한청년 세대들이라 해가지고 학생운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활동가들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는 주로 학생운동 출신이나 청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청년, 이런 쪽이 훨씬 숫자가 많았고, 사실 노동조합에 대한 간부들이 재생산돼 가지고, 이렇게 노동조합 영역만이 아니라, 이게 노동정치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토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고, 이제 2004년도에 보면은 저부터도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사실. 네, 민주노총이. 그때 아마 누구도 10석 이상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우리 그랬죠. 이거 구멍가게 하다가 갑자기 대형마트가 됐는데, 대형마트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영 능력이.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그때라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민주노총이 확실히 이렇게 좀 주도권을 갖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면서, 오히려 진짜 운동권의 일정한 출세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걸 또 통해서 또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결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게 그래도 이렇게 돈하고 또 저거 아니 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노총은 상당히 유효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주노총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실제로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돈과 몸을 제대로 대주지도 않았고 몸을 대주면서도 나름대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지점도 꽤 많다. 그래서 일정하게는 독자적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간 거는 굉장히 유의미했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를 이제 발로 뛰게 된 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저기였는데 그거에 걸맞는 좀 우리 내부의 어떤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면서 이게 좀
가니까 뭐 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예전에 이제 노동운동 경험이 전무한 그런 학생운동이나 청년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오고 중앙당도 거의 가니까 없어요. 노동운동 출신이 별로. 근데 그분들한테 왜 노동을 이제 노동이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경험을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동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그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한테 왜 노동에 대한 그런 걸 못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괴롭고 우리도 괴롭고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후에는 하여튼 뭐 이런 좀 부분에서 확실히 어떤 걸 만들려고 하면 인적 토대를 확실히 좀 일정하게 준비해 들어가면서 그런 게 이제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취약했던 점이 지금과 같은 이런 부분에 좀 그런 걸 가져오지 않았냐 이런 측면도 고민해보게 됩니다. 정치운동 자체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쯤에 보면은 여기 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국장단과 통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상당 부분이 일정 부분은 찬성됐었고 지금 반대됐었고 그랬습니다만 그 논의가 1년 후에 지금에 다시 시작된다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그 논의가 실종됐던 그런 논의가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실종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이 새정치 특위가 다시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보는 민주노총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총의 역할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특히 노동의 위기는 계속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상징성과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또 역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밖에서 조금은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저는 민주노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패권과 또 이권 또 권력적 이런 것들 그래서 벗어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민주노총의 역할 또 정치 세력화 이것은 좀 더 저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많은 분들 특유가 공개적이고 또 좀 더 개방적으로 이런 토론을 하겠지만은 우리 내부에서의 고민도 중요하지만은 바깥에서 보는 민주노총, 바깥에서 보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이 부분들도 굉장히 더는 한 축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내부에서는 접점이 찾아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중개하고 우리가 공감대를 모이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모아줄 수 있고 좀 더 객관화되는 분들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정치 세력화의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좋아하는데 명월됐다 이 얘기를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일기 평가를 할 때도 합니다. 뭐정도 이래서 제대로 안 됐다, 노동정치 제대로 안 됐다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진보정당이라는 것을 일단 놔두고 그러면 현재 민주노총 내지 노동운동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사실 우리 조합 내에서도 우리가 한참 그 평가, 저는 그 평가 자체도 안 하는데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자판기로죠. 그러니까 투쟁하는 사업장이 생겨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쟁으로 그거를 돌파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이제 그 집행부가 알아서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대리하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대리하는 거.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투쟁에 적극적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투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투쟁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주 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노동운동의 모습 아니냐 그랬을 때
그거를 배제한 채, 그거를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그 의회주의, 대리주의, 선거 추진을 해왔던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사실 한편으로 보면 좀 비겁하거나, 아니 한편으로는 현실을 외면한, 그러니까 80년대나 90년대의 그 상황을 놓고 그렇게 평가하면 그건 맞는 말인데, 현재 21세기 우리 그 노동운동의 상황들을 당장 우리가 밟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은 그런 처한 조건에서 그 평가를 할 때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대안으로 혹시 이걸 극복하는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좀 동화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정파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제 패권, 그다음에 정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공에 대해서도, 공공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인천본부에서는 그것이 그 당내에서 벌어진 이런 문제로 이렇게 좀 그 노동운동 내에서의 영역과 이제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이렇게 그 서술 방식이. 그런데 그 진보 정당 차원에서 이제 정파 문제, 패권 문제 이렇게 접근했는데, 저는 이 지점 또한 그 정확하게 그 우리가 지난 10여 년 전 그 97년 원영길 위원장이 그 국민승리 21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고, 그리고 공적이 생기면서 그 쭉 왔던 과정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사실은 민주노총의 정파 갈등과 패권 분열주의 문제가, 패권 분파 문제가 그대로 당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그 당에서는 노동자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더 강화되고 그 격화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최소한 그래도 이 운동 내에서 가졌던 상식들조차도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폭된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그 앞에서 하시는 말씀들 들으면서 그런 정파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은 의회주의, 대리주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왜 민주노총 입장으로서 또 노동운동 입장으로서 그거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쭉 하시는 거 들으면서, 사실 그 당시 그 7, 8년간의 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보면은 민주노총이 하나의 정파였냐.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파의 한 그 상징으로서 돼 있었던 거고, 누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거를 민주노총 그 위원장이 되고 뭐 누구를 만들어 놓더라도 그걸 우리의 지도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노총 하나로서 그 민주노동당하고 같이 뭐 얘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집행부가 선거를 통해서 누구가 되고 나면은 그거는 어느 한 그 정파 내지는 그 분파를 대표하는 집행부로서 그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실제 그 이 민주노총 운영 내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그 관계들이 형성되는데 민주노동당 내 당활동가들하고도 이 정파는 이쪽하고 손잡고 이 정파는 이쪽하고 손잡고 그렇게 그 갔던 지점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그 일정하게 뭐 객관화시켜놓고 평가하는 건 좋지만, 그 당시 우리도 그 한 주체였다라고 하는 거, 그 속에서 반성적인 평가, 물론 이제 그 뭐 반성적 평가 얘기하면 뭐 저는 뭐 때려 죽일 놈이라고 뭐 욕을 얻어먹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그 지적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만 이후에 그 진보정당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냐. 이제 당내 정파 갈등이나 패권주의 네, 활동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실질적으로도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분당 이후로 조합원들이 당 가입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정체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전에도 처음에 이제 기대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고 그 당 가입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이유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에 실제로 조합원들을 가입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노동 의제를 얘기를 할 때 비정규직 문제나 장시간 노동이나 이런 부분들 큰 전체적인 사안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산업의 산업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요구들이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현장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 문제가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이긴 하지만 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요구나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되면서 이 조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게 있었느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후로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자기의 문제들을 대변하지 못하면 앞으로 진보정당을 정당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또 똑같은 이런 그 현상을 반복할 뿐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요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조합원들을 이렇게 조직할 수 있는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의제화하고 대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조직 여기도 그런 결정입니다. 당연히 비례대표 영순위로 좀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서 그런 결정이 되는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여러 이유 중에 하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도시조동 내려에서 진보를 만들기 노동운이라고 최초로 제안을 했고 끌고 오는 데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이래서 진보정당이 째지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정파란 부분이 안 되겠구나는 걸 다시 한번 학습을 좀 했고요. 통신당 할 때 어쨌든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원래는 다시 유치하고 합쳐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국민참여당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했어요. 그 논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나 같은 경우는 학교 많이 들었지만 학부들도 같이 던진 거 아니냐. 그러면 촛불로 예를 들면 통신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걸 저희 하고였고 나는 학생이 감독했는데 같이 못할 거 뭐 있냐. 이런 정말 단순한 사고로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열심히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상층은 권력싸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게 정권파들이 소위 정권파라는 분들이 잘못했던 것들의 가장 핵심은 폭력 사태를 만들었던 것과 그것을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그 해결책들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보고요. 혁신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계기를 해서 또 하나의 당권을 자기들이 장악하는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당원이긴 하지만, 당 활동을 준비만 되고 있고, 저는 대의원도 사실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저도 방송을 해야겠지만, 그게 보편적인 상식적인 내용들 속에서 그런 진보정당 운동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기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정파적인 이 부분에서도, 여기 계신 저 또한 그렇고, 장모님들이 좀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보신당 탈당할 때에 대한 부분들도 민주노총에 있는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이 상당 부분 앞장을 서고 또한 지금 정권파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에.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반성이 없고 거기에 앞으로 향후 어떤 국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진당만 문제다, 당권파만 문제다. 이거는 사실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전망에서도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노총이 양날개를 만들었던 부분은 상대론전과 그다음에 진보정당 운동을 같이 가자는 이 틀을 사실 맞는데 구체적인 실험 방식에서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만 해도 시민운동이 중심이 돼서 박원순 시장을 내세웠고 거기에 이제 정당이 다 결합이 된 거죠. 거기에 민주노총이 결합하면서 사실 상당분이 실현 효과를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주노총을 당선시킨 굉장히 큰 공로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의 저희는 뼈라는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실제로 제가 지금 바라는 부분들은 진보신당이 좀 통일운동을 아주 당의 핵심 과제로 좀 삼고 저는 민노당이 정말 비정신 문제나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당의 핵심 과제로 삼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민주노총의 어떤
지역운동과 정당운동과 노동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중심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논의할 시간이 나요. 아까 이제 대부분의 말씀들은 뭐 그게 2008년 이후에 배타적 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자적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부분들이 많은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그런 진보정당을 뭐 새로 건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2010년 이후에 민주노총이 통합운동들을 전개해오다가 실패를 하셨는데 뭐 그런 논란 과연 이제 진보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 부분들을 유지할 것인지 그게 어떤 진보정당이 되는 것인지 아예 현재 상황은 뭐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노동조합이 어떤 현존하는 여러 정당을 놓고서 정책적 결합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인지 이런 진보정당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노동조합 자체의 어떤 진보정당 당원이라든가 노동조합 정치활동 이런 부분들이 취약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이제 아마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당면한 대선 대응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자체의 어떤 정책과 요구를 기본으로 한 어떤 정책 의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후보 문제와 관련한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순서대로 어쨌든 준비된 두 조직부터 발표를 하시고 의견들을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